네, 오늘 하이라이트로 소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영양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김영란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소화기암 한 일반적인 우리가 유방암이나 사실 폐암 환자들은 실제로 소화기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병기를 거의 초반에 알기만 하면 사실 식사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화암 자체만으로도 영양 필요량은 높아지는데 소화기 암이라는 것 때문에 수술을 하시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 더 못 먹게 되니까 부족한 양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부족한 양을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양 불량이 됩니다. 앞서 교사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영양 불량이 되는 것 자체가 치료의 결과를 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식사를 잘할 것인가를 아주 초점을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큰 건강 관련된 TV에서 항암식품 브로콜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 대형마트에 브로콜리가 동인한대요. 그래서 브로콜리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가 암에 좋다. 그럼 내가 이걸 먹으면 암이 치료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암 환자라고 해서 똑같은 식사요법이 나에게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암인가, 현재 무슨 치료를 받고 있는가, 치료가 다 끝났는가 이런 모든 상태에 따라서 식사요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모든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치료 중이냐 그리고 치료가 끝났냐에 따라서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중에는 가능한 현재 내 근육량이 많이 빠지지 않도록 현재 체중을 잘 유지하도록, 그리고 내가 위암이거나 뭐 췌장암이거나 대장암이어서 각각의 수술을 했다면 그 수술로 생기는 분명히 불편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 불편감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적게 할 건가, 그다음에 그런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할 때 그런 부작용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건가가 포커스인 거죠. 그런데 치료가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식사의 암 예방과 같은 식사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 중과 치료 후는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치료 중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앞에 두 분 교수님께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 정말 확실한 건 많은 연구에서 항암 치료나 수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 중에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시는 것은 사망률뿐만이 아니라 합병증 발생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에 다 영양 상태가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중에는 잘 먹는 게 정말 중요하고 특히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잘 먹어서 면역력을 잘 유지시켜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어떤 거를 먹어야 돼? 보통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식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성으로 내가 얼마만큼 먹을 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걸 더 챙겨야 되거나 어떤 특별한 걸 더 피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식사 그 밥상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인들은 뭐 밥심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내는 것도 걸을 힘을 내는 것도 다 밥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육류라고 해서 육류나 계란, 생선, 해산물, 두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나 영양소가 많은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 세포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면역력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에서 이런 단백질 식품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 특히 치료 중에는 이런 단백질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나 무기질과 같은 우리 몸에 역시나 중요한 영양소들인데 이런 것도 야채 반찬에 주로 오게 되고 과일이나 우유 같은 간식을 항상 볼 때 이 식사가 나한테 다 필요하다기보다는 다 똑같이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위암입니다. 위암이어서 위를 절제했습니다. 3번에 많이 못 먹는다면 소화도 안 되고 많이 못 먹을 때 잡곡을 드시게 되면 소화가 더 안 되겠죠. 그리고 포만감이 더 오래 가기 때문에 내가 현재 위암인데 수술을 해서 많이 못 먹는다. 당연히 현재는 흰밥을 드시고 식사에서 분명히 부족한 것은 이렇게 간식으로 빵이나 감자나 뭐 크래커나 여러 가지 간식으로 필요한 만큼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필요한 만큼 보충을 먹지 못하면 내 몸은 아까 살기 위해 근육을 빼서 쓴다고 하셨는데 나는 필요한 만큼이 있는데 그만큼이 안 되니까 근육을 계속해서 빼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료가 끝나고 나서 어차피 내가 치료 중이니까 체중이 빠지는 건 당연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치료 중에 체중이 빠질 때는 근육과 체지방이 같이 빠지게 되는데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근육이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나 연세가 있으시면 있으실수록 근육량이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체중 빠지는 걸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식사가 안 되면 당연히 간식을 드셔야 되고요. 대장암 같은 경우에 섬유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대장암 예방이나 재발의 위험을 낮추는데 잡곡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현재 우측장을 절제해서 설사가 있거나 잦은 변이 있다. 그런 경우에도 잡곡을 드시게 되면 당연히 변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의 상태에 따라 식사를 계획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단백질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조기 포만감 이런 것들은 먹는 양을 부족하게밖에 할 수 없고 부족해지면 영양 상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증상별로 보시게 되면 식욕부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가 보호자분들이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그 맛을 제대로 느끼시지 못할 수 있어요. 체중 감소도가 크고 체중 감소량이 크면 클수록 환자분들이 특히 항암 치료를 하고 있으시면 이런 미각의 변화가 생기고 식욕부진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생각하는 건강한 음식이 아니고 환자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엄마는 유방암이셔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조미료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 받고 집에 오시면 꼭 울렁거림이 가장 심할 때 드셨던 게 라면을 드셨어요. 특정 회사의 그 라면만 먹힌다고 하실 정도로 식욕부진이 있으면 뭔가 음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도 환자분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거를 주시면 조금 더 먹는 경향이기 때문에 환자가 먹고 싶고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주시는 게 좋고 이런 밥반찬 형태보다는 예를 들면 만둣국, 떡국, 뭐 해물 칼국수, 갈비탕 이런 식으로 약간 별미식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드시는 양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을 먹더라도 같은 부피 대비 칼로리 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해서 그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외식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울렁거리거나 메스꺼움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럴 때 냄새가 많이 나고 따뜻한 음식들은 드시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고 이럴 때 보통 상온이나 차가운 음식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시원한 비빔국수라든지 오이냉국이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스꺼움 구토가 있을 때는 이런 냄새나 온도만 잘 조절하셔도 식사가 잘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구토가 있는 상태라면 약간 마른 음식을 드시면 구토를 하려고 해도 넘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자나 뭐 토스트 같은 거나 이런 형태가 구토가 있을 때는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게 나을 수가 있고요. 그 외국 교과서에 보면은 생강차가 도움이 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서 생강 같은 거 좀 절임으로 해서 이렇게 좀 담궈놨다가 울렁거림이 있으시거나 할 때 요즘에 당분 없는 탄산수 같은 거에 생강 고 절인 걸 좀 넣어가지고 탄산수 좀 드시거나 차처럼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미각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느끼는 맛은 잘 둔하게 느끼게 되고요. 맛이 없는 맛은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거. 예를 들면 고기가 우리가 건강할 때 먹으면 고기가 그렇게 고소하고 그 표현할 수 없는 맛있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식욕이 떨어지게 되면 그 고기의 비린 맛, 쓴맛 이런 걸 느끼게 되고요. 예민하시면 생수에서도 쓴맛이 난다고 해요. 우리 갈증 날 때 왜 생수 먹으면 달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생수 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쓴맛이 날 때에는 고기 생선 같은 경우에 비린 맛이 냄새를 좀 없애기 위해서 과일즙이나 와인이나 맛술 같은 걸 미리 재워 놓으면 그런 이렇게 비호감스러운 맛들이 많이 커버가 좀 되기도 하고요. 쓴맛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가 좋아하는 양념들을 좀 쓰시면 좋고요. 양파, 마늘, 고춧가루 뭐 내지는 이런 소금, 설탕 같은 각종 양념들을 충분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제 암 환자라고 하시면 모든 암 환자분들이 싱겁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소금에 절인 음식들을 너무 짜게 먹고 그걸 즐겨 먹는 식습관 자체가 좋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환자분들이 많이 드실 수 있는 분들이 없기도 하고 싱겁게 드시면 훨씬 더 식사를 못 하시게 되기 때문에 양념은 환자분이 좋아하는 그만큼 충분히 쓰시는 것이 훨씬 더
권장이 되고, 예민하신 분들은 젓가락에서 쇠맛을 느끼면 밥맛이 또 거기서부터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쇠젓가락보다는 플라스틱 젓갈 같은 거를 좀 쓰시면 조금 더 그런 맛을 덜 예민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미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식사 전에 약간 시원한 매실 주스나 오미자 주스처럼 좀 시큼달큼한 것들을 좀 시원하게 먼저 한번 입가심을 좀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좀 수월하게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 포만감 같은 경우에는 식도암이나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있으실 수가 있고, 항암 치료하는 경우에도 많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밖에 못 드시니까 그만큼 자주 드시는 게 권장이 되고,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부피 대비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얼마 못 먹는데, 조금밖에 못 먹는데 암 환자라고 해서 야채를 많이 먹게 되면 실제 당장 나에게 너무 중요한 칼로리와 단백질이 부족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못 먹을 때는 야채 반찬 막 주시지 마시고 밥이 되는 거, 고기 생선이 되는 이런 단백질을 위주로 조금 주시면서 중간중간에 부족한 걸 보충하시는 게 좋고, 영양 보충 음료라고 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뭐 뉴케어나 그린비아 요즘에 맛이 또 괜찮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영양 보충 음료를 이용하시는 것 도움이 됩니다. 설사가 또 있을 수도 있죠. 뭐 대장 쪽에 우측이나 어찌 좌측을 사실 수술하셔도 설사가 있을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의 부작용 설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사가 있을 때는 오히려 잡곡이나 채소를 좀 줄이시는 것이 설사의 횟수와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설사가 있다는 거는 먹은 게 흡수가 되지 않고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단순히 불편감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사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사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설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환자분은 흡수를 못하고 자꾸 빼내가는 거기 때문에 설사가 있을 때는 어쨌든 설사의 양을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식사에서 잡곡이나 채소 같은 이런 변을 많이 만든 음식들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낫고, 오히려 이제 뭐 이럴 때 뭐 커피나 이런 유제품 같은 경우 설사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절해 보시고요. 오히려 이럴 때는 흰쌀이나 바나나, 감자, 사과를 졸인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혹시 지속이 되면 비타민 무기질 흡수도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종합 비타민제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 이거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미 좀 짜거나 이미 매운 거를 드시면 여기에서 이미 잘 못 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양념을 좀 줄여주시고 좀 촉촉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 이제 정말 단편적으로 영양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는 게 구내염이 있을 때 저희가 단백질 파우더나 단백질 고단백 보충 음료하고 비타민제만 드려도 제가 주말 이후에 환자분 뵈러 가면 구내염이 나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드는 성분이 단백질이고, 비타민 무기질 섭취가 그런 세포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담벼락을 지금 쌓아서 방어를 하고 싶은데 벽돌만 있다고 쌓아지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틈틈이 꼼꼼하게 다 발라주고 해야 되는 것처럼 내 몸에 어떤 단백질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해지는 것도 역시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걸 채우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환자분들 식욕이 없을 때 밥보다는 이런 뭐 해물 칼국수나 만둣국 같은 비빔국수 이런 것들을, 이런 별미식을 드시는 게 훨씬 더 환자분이 밥 몇 숟가락 먹고 냄새나는 반찬 몇 젓가락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열량과 단백질 드시게 되기 때문에 식사 정규 형태보다는 이런 별미식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제가 칼로리 높이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같은 부피를 먹더라도 칼로리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유 한 컵을 드시면 120칼로리인데요. 여기에 미숫가루 3스푼을 타면 220칼로리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다가 바나나 한 개에다가 호두 2알, 아몬드 조금 넣고 갈아주면 320칼로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한편 다른 레시피로는 우유 한 컵에 고구마 크지도 않은 작은 거 한 반 개 정도의 견과류 조금 넣고 갈아주면 이것도 한 300칼로리쯤 됩니다. 이게 꽤 큰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 마시기도 쉬울 거고요. 조기 포만감이 있대도 같은 양의 칼로리가 높을 것이고, 이런 형태로 먹으면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단 여러 가지를 먹게 되니까 단백질을 더 섭취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런 레시피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카레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밥을 뺀 칼로리인데,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카레를 만들던 대로 카레에다가 닭고기 넣고 가진 야채를 양파, 당근, 감자 이런 걸 넣고 카레를 만들었을 때, 자 보시면 여기에 그 카레에다가 소고기나 닭고기를 더 넣고요, 야채는 더 줄입니다.
오히려 야채 중에서도 감자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감자는 조금 늘려보고 뭐 당근이나 양파 같은 호박이나 이런 야채를 조금 줄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갈 때 병아리콩 같은 걸 잘 불렸다가 갈아가지고 좀 넣어주신다거나 보통 우리가 카레 끓일 때 물을 넣는데 물 대신에 반 정도는 우유를 넣어주시면 우유 소화 안 되는 분들도 끓이면 소화가 잘 되고 되게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카레를 밥 빼고의 칼로리는 이렇게만 카레를 끓여도 같은 카레인데 360칼로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시피를 조금씩 처음이 어렵지 한번 응용해 보시면 이제 잘 어렵지 않게 더보다 더 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떻게 하면 칼로리를 높일까? 단편한 예로 계란찜보다는 계란 후라이나 스크램블을 하시면 같은 계란을 먹어도 기름이 들어가니까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그죠? 감자 조림을 드시는 것보다도 감자 볶음을 하면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밥 드실 때 치즈에 대한 거부감만 없어도 밥 위에 따뜻할 때 치즈 한 장 얹어주면 사르르 녹아서 붙어버리잖아요. 양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거의 한 70칼로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못할 때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열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냄새가 날 때는 이런 시원한 게 잘 넘어갑니다. 이거 보시기만 해도 맛있겠죠. 저도 지금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이렇게 너무 배가 고픈데 너무 이게 이런 별미식인데 좀 시원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환자분 식사를 더 잘하실 수가 있겠고요. 생선 같은 경우에도 막 이렇게 비린내 나는 생선보다는 좀 구이 같은 찜 같은 걸로 해서 좀 냄새를 낮추고 얘를 밥은 냄새가 난다. 근데 숭늉 같은 거 누룽지 끓여놨다가 좀 식히고 생선도 구워놨다가 좀 식혀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줘도 식사를 조금 더 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냄새를 조절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가 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췌장 수술을 하면 혈당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꼭 췌장뿐만이 아니라도 기존에 내가 당뇨가 있었는데 항암 치료를 한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 혈당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혈당이 너무 높아지니까 먹는 걸 줄이는데요. 이때는 많이 먹어서 올라간 혈당이 아니고 치료 때문에 올라간 혈당이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에도 내가 필요한 만큼 먼저 먹고 그러니 높아진 혈당은 약물의 용량을 조절해서 조절하셔야지 먹는 양을 줄이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환자분들이 밥 두 수저만 먹어도 혈당이 300이 돼요 라고 하시니까 밥도 안 드시고 오시게 되는데 혈당이 높아지고 그 혈당을 약을 써서 이용시켜줘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질 때는 우선 먹는 양을 집중하시고 높아진 혈당은 진료보시는 교수님이랑 상의하셔서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잡곡과 야채가 암 환자에게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 포만감이 쉽게 들어서 잘 못 먹을 때 설사 있을 때 구내염이 있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흰밥을 드시고 야채 양을 일시적으로 줄이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흰밥 밀가루 설탕이 안 좋다, 뭐 고기나 기름이 안 좋다, 뭐 매운 음식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밀가루 빵만 먹고 야채가 없고 고기만 좋아하고 야채를 안 먹고 이런 뭔가 불균형한 식습관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식사에서 골고루만 드신다고 하시면 이런 어떤 한 가지 특정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식습관이 문제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고기 좋아하시고 햄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야채도 안 먹고 운동도 많이 안 좋아하시고 술도 즐겨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특히나 우리가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차이점은요. 정상세포는 아주 똑똑해서 뭔가 치료나 항암 때문에 손상을 받아도 원래대로 복구되는 능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쁜 세포는 원래대로 복구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정상세포를 회복시켜주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단백질 식품들이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기간, 방사선 기간, 그다음에 수술 직후에는 육류를 제한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챙겨 드시는 것이 더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요. 치료의 식사법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치료 중에 체중이 많이 빠져서 근육량이 많이 빠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현재 내가 너무 저체중 상태다라고 할 때는 우선은 영양 상태를 회복하시고 특히나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걸 하셔서라도 근육량을 회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근육량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치료 중에 체중 많이 빠지신 분들 그리고 현재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은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다른 암들에 비해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치료 후에도 식습관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재발의 위험도가 낮춰진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를 잘 유지를 하고 생활 습관 잘 유지하는 게 좋은데, 아까 제가 치료 중에는 체중이나 근육량이 많이 빠지지 않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치료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복부둘레나 체지방량이 너무 많이 느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적정 체중을 잘 유지를 하시고, 특히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숨차는 운동이 재발의 위험도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화만 문제가 없다면 잡곡, 채소, 과일을 이때는 좀 잘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고, 육류 섭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느 정도 양이 적당하냐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한 일주일에 한 뭐 2인분 정도, 그러니까 400g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보통 외국에서는 한 500g 내외, 우리나라에서는 좀 체격 조건이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그냥 400g 정도가 좋겠다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치료 중에는 현재 내가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중이다, 이 양을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는 경우에는 한 주에 400g 정도가 권장되고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건강 보조식품 선택하실 때꼭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암, 아까 손보신 분들 계신데, 우리가 위암 수술을 하고 나면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게 돼서 수술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수술받은 위암 환자는 골 밀도가 떨어져 있고 어떤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암 수술 받으시는 경우에 이제 칼슘 섭취를 좀 잘 하시기 위해서 이제 매일 유제품을 한 잔, 두 잔 정도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위산 분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철분 결핍성 빈혈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 육류라든지 철분 함량이 높은 이런 지푸르큰 색깔 채소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대장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리둘레 관리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정말 웰빙한 건강한 식사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식사 습관 같은 것들을 잘 유지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식사법의 목표와 방법은 사실 환자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암 종류나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내가 치료 중이냐 치료 후냐, 환자분이 현재 내가 소화력이 어떠냐, 내 영양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각 병원에 돌아가시면 영양 선생님들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료 보실 때 아마 영양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하시면 다 의뢰를 주실 거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잘 먹고 있는지 점검도 좀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